너는 한 번이라도 왜 단 한 번의 시선이 마치 가슴을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왜 무심한 미소가 생각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지, 혹은 네가 결코 선택하지 않았던 환상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 성적 욕망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고쳐야 할 고장도 아니고 끝없이 채워야 할 굶주림도 아니다. 그것은 네 심리의 가장 깊은 층에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다. 그것을 읽는 법을 배우면 너는 그것을 통해 네가 어떤 존재가 되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을 얻게 된다. 만약 네가 그것과 함께 머무른다면 단순한 아이디어만 얻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얻게 된다. 너는 흥분을 의식으로 번역하는 법, 사랑에 빠짐을 통합으로 바꾸는 법, 그리고 욕망이 줄곧 내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통찰에서 시작하자. 욕망은 상징적이다. 겉으로는 그것이 몸, 얼굴, 목소리, 몸짓, 상황을 향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의미를 추구한다. 내 심리는 영어도 스페인어도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지와 에너지, 패턴의 언어를 쓴다. 성적 욕망은 그중 가장 농축된 방언 중 하나다. 욕망이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은 단지 나는 이 사람을 원한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나는 이 매혹을 통해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 라고도 말한다. 만약 네가 귀 기울이지 않고 충동에 즉시 굴복한다면 너는 감각과 함께 메시지도 방출해버린다. 그러나 에너지를 충분히 오래 붙들어 해독하는 법을 배운다면 너는 네 그림자, 살지 못한 잠재력, 그리고 개별화의 다음 단계에 대한 숨겨진 정보에 접근하게 된다. 개별화란 내 삶이 가면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태에서 본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너에게는 페르소나가 있다. 승인받고 직업을 유지하며 문화에 적응하고 가족을 만족시키는 적응된 자 말이다.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다. 문제는 네가 그것 속에서만 살며 그것이 네 존재 전부인 양 여길 때 생긴다. 성적 욕망은 종종 네 깊은 본성이 페르소나의 갑옷을 두드릴 때 나타난다. 너는 자신 바깥의 무언가에 끌리지만 뜨거움은 너 안에서 태어나려는 것에서 비롯된다. 어떤 매혹은 운명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이는 그것이 아르케타입, 너의 정의보다 오래된 원형적 패턴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아르케타입이 빛을 발하면 운명의 힘을 지닌다. 그러나 네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너는 사람을 원천이 아니라 단순한 촉발점으로 오해하게 된다. 또 하나의 핵심 패턴은 투사다. 너는 이상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의 내적 이미지를 품고 있다. 그것은 사회적 고정관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리적 실제다. 이러한 내적 인물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향하는 달이다. 그들이 무의식에 머물면 너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투사하고 외부 세계에서 그들을 쫓는다. 욕망의 황홀감은 종종 하나의 내적 인물이 힘, 우아함, 열정, 지혜, 신비, 다정함, 자기결정의 이미지가 앞으로 나아왔음을 알리는 신호다. 너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알아보지만 그것은 너 자신의 심리에 속한다. 만약 네가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고 그 특질을 통합하지 못한다면 너는 외부의 담지자에 의존한 채로 남는다. 그러나 투사를 거두는 법을 배운다면 너는 덜 절망적이고 동시에 더 매혹적이 된다. 이미 내 것인 것을 붙잡아줄 사람이 더는 필요 없기 때문이다. 투사를 어떻게 거둬들일 수 있을까? 감각 그 자체로부터 시작하라. 환상으로 도망치거나 즉각적인 만족을 찾는 대신 숨을 고르고 내 몸에서 끌림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느껴보라. 만약 묘사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색, 온도, 질감을 가질까?
그 뒤에서 어떤 기억이 번쩍이는가? 3분 동안 타이머를 맞추고 그저 느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마음은 흥정하려 들 것이다. 이건 아무 소용없어. 그냥 그녀에게 메시지 보내. 이것은 통제를 잃은 페르소나다. 긴장 속에 머물러라. 종종 2번째나 3번째 분에 하나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내적 장면, 상징, 단어, 실제 인물과 무관한 얼굴. 그것이 내 1번째 빵 부스러기다. 욕망이 자기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능동적 상상이 시작된다. 눈을 감고 욕망이 형상을 취하도록 초대하라. 만약 그것이 형상을 가진다면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들릴까? 이렇게 물어라. 너는 내게서 무엇을 원하니? 내게서 무엇을 원하니가 아니라 나를 위해 무엇을 원하니? 검열하지 말고 귀 기울여라. 어쩌면 너는 이렇게 들을 것이다. 용기, 위험, 부드러움, 경계, 깊이 진실, 독립성. 이것들은 추상적 덕목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이 갈망하는 자질들이다. 그리고 내 성적 에너지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게 전해주려 한다. 만약 네가 여전히 욕망을 단지 육체적 압력으로만 다룬다면 너는 교과 과정을 놓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스승으로 대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를 산만하게 만들 에너지로부터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이제 그림자로 넘어가자. 그림자는 악하지 않다. 그것은 네가 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이다. 그것은 네가 부정한 힘과 숨겨진 취약함을 함께 담고 있다. 성적 욕망은 너를 신뢰할 수 있게 그림자의 문으로 이끌어간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가 이미 극복했다고 가장하는 바로 그곳을 누르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물어라. 이 욕망은 나의 현재 자아상에서 무엇을 위협하는가? 만약 네가 늘 절제된 자아로 자신을 본다면 욕망은 아마도 너의 야성성을 불러낼 것이다. 네가 늘 주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네가 자신의 필요를 명명하기를 요구할 수 있다. 네가 자신을 이성적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너를 신비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 긴장이 바로 초대다. 네가 내 매혹 속에서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그 강렬함, 비성적임, 다정함, 위험, 은 곧 통합되기를 원하는 너의 부분들을 가리킨다. 여기에 역설적 진리가 있다. 내 매혹의 패턴은 선호보다 복합체에 의해 더 많이 형성된다. 복합체는 특정 주제를 둘러싸고 얽힌 감정, 기억, 방어, 기대의 매듭이다. 버림받음, 통제, 무가치함, 구원, 우월성, 복종, 정복, 보이지 않음. 복합체가 발동하면 그것은 네 에너지의 통제권을 쥐고 내 대신 내 이야기를 말한다. 이 상태에서 욕망은 강박적이 된다. 너는 중심에서 스스로 선택하기보다 감정에 의해 선택된 듯 느낀다. 복합체와 작업하려면 그것을 수치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을 이름 붙여야 한다. 그것에 이름을 주어라. 그것이 선호하는 시나리오를 관찰하라. 그것이 내 몸을 어떻게 동원하는지, 복부의 긴장, 뛰는 심장, 좁아진 주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을 어떻게 비틀어 자기 예언을 확인하는지에 주목하라. 지금 복합체가 말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작은 틈이 생긴다. 그 틈에서 욕망은 강박에서 명료함으로 바뀔 수 있다. 여기서 대립의 긴장 원리가 작동한다. 변형은 한쪽을 파괴하고 다른 쪽을 높임으로써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양쪽의 긴장을 붙들고 있을 때 무언가 제3의 것이 태어날 때 발생한다. 이것이 영적 연금술이다. 욕망은 연금을 가능하게 하는 열을 담고 있다. 한쪽에는 본능, 열정, 갈망, 배고픔이 있고 다른 쪽에는 의식, 경계, 진실, 책임이 있다.
만약 네가 욕망에 완전히 굴복한다면 너는 옛 이야기를 반복한다. 만약 모든 것을 억누른다면 너는 경직되고 공허해진다. 오직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온전히 느끼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용할 때 심리는 새롭게 재구성되기 시작한다. 그때 대립을 하나로 통합하는 상징이 나타난다. 부드러운 용기, 책임을 지는 친밀감, 수용적인 힘, 자아를 지우지 않는 헌신. 이 제3의 것은 언제나 원래의 갈등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완전하다. 결정적인 개념은 승화입니다. 도덕적 부정이 아니라 지적인 전환으로서. 성적 에너지는 보편적인 정신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막으면 정체됩니다. 값싼 출구를 주면 흩어집니다. 승화란 그것에 합당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릇, 수행, 기술, 의식, 영혼과의 대화. 그것을 통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승한다는 것은 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식으로 몸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글을 쓰고 예술적으로 움직이고 용감하게 건축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마음으로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배울 때 당신은 욕망을 산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여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한때 환상을 쫓던 흐름은 이제 당신의 삶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빛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신호를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첫째, 강도. 끌림이 번개처럼 갑자기 압도적으로 모든 것을 삼키듯 다가올 때 그것은 종종 원형 아르케타입이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보편적인 신화가 건드려지고 있는가? 구원자와 구원받는 자, 지배자와 숭배자, 뮤즈와 창조자, 사냥꾼과 도망자, 치유자와 상처 입은 자, 반역자와 법.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이름 붙이십시오. 신화를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집어삼킬 힘을 잃습니다. 이야기를 사는 대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반복.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같은 관계 패턴을 갈망한다면 어떤 컴플렉스가 완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반복이 아니라 의식으로 기르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것은 계속 돌아올 것입니다. 셋째, 역설. 동시에 끌리면서도 밀어내고 매혹되면서도 두려움을 느낀다면 당신은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 넘어섬이 당신에게 오래된 정체성을 잃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존중하되 그것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그것에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무엇을 지키고 있니? 내가 나 자신을 넘어설 때 네가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무엇이 필요하니? 꿈은 당신의 야간 실험실입니다. 그 안의 성적 상징은 드물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지니며 그것들은 결합, 창조, 갱신, 대립의 만남을 가리킵니다. 꿈의 감정적 색조에 주목하십시오. 기쁨, 죄책감, 경이로움, 수치심, 긴급함, 평온. 장소에 주목하십시오. 문턱, 교실, 황야, 성소, 폐허. 그리고 장애물에 잠긴 문, 없는 물건, 원치 않는 목격자, 갑작스러운 방해. 이 세부 사항들은 당신의 정신의 어느 부분이 연결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저항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꿈을 즉시 기록하십시오. 그것에 제목을 붙이십시오. 마치 단편 소설처럼.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 깨어있는 삶에서 어디서 같은 감정을 다시 발견하는가? 어떤 결정, 어떤 대화, 어떤 창조적 행위가 이 꿈이 요구하는 움직임을 존중할 것인가? 만약 깨어있는 동안 작은 행동을 꿈의 상징적 방향과 일치시킨다면 당신은 무의식에 당신이 듣고 있음을 신호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더 명확한 안내로 응답할 것입니다. 이제 몸으로. 신경계는 이 모든 것이 벌어지는 무대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본 상태가 지속적으로 긴장되거나 무너져 있거나 분열되어 있다면 욕망은 긴급 상황이나 마취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메시지를 되찾기 위해 당신은 중심, 조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짧은 순서를 따르십시오. 들이쉼보다 5배 길게 내쉬고 다리 뒤와 발의 무게를 느끼며 혀를 살짝 입천장에 대고 시야를 넓히며 방 안에 5개의 고정된 지점을 이름 붙이십시오. 이는 1분도 걸리지 않지만 당신을 집착에서 현존으로 옮겨줍니다. 그제서야 욕망과의 대화가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더 이상 그것을 위협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는 에로스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의 수호자들입니다. 경계는 의미를 지키는 형식입니다. 그것 없이는 욕망이 소음이 되고 그것과 함께라면 음악이 됩니다. 매번 끌림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으십시오.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무엇을 기르고 싶은가? 무엇을 거부하고 싶은가? 당신의 시간, 당신의 진실성,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진실로 이끄는 연극이 아닌 대화를 기르십시오. 당신을 배신하게 하거나 타인을 조종하게 강요하는 모든 배열을 거부하십시오. 이것을 분명히 할 때 당신은 욕망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환상과 협상으로 흘러가던 에너지가 창의성과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전이 임상적 용어로서가 아니라 일상적 현실로서. 욕망이 강렬할 때 당신은 오래된 충족되지 않은 필요의 렌즈를 통해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은 과거를 현재에 투사함으로써 그것을 완성하려 합니다. 만약 과도한 의존, 거리에서의 공포, 작은 신호들에 따른 황홀한 확신을 느낀다면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실제로 지금 누구에게 도달하려 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쫓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인정에 갈망하며 누구의 약속이 마침내 지켜지기를 원하는가? 이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마주하십시오. 그 약속을 스스로 기록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권위를 되찾고 내적 이야기를 해결하도록 외부 상황에 의존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에난티오드로미아의 원리로 현상이 그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것. 정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극단을 스스로 균형 잡습니다. 만약 오랫동안 자제 속에 살아왔다면 당신은 욕망을 잃지 않고 초대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충동에 휩싸일 것입니다. 만약 오랫동안 방종 속에 살아왔다면 의미의 기술을 배우기 전까지 공허와 마주할 것입니다. 진자의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읽으십시오. 각 흔들림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자제는 당신 욕망의 깊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방종은 그 공허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목적은 한 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붕괴하지 않고도 배고픔과 의식을 모두 지닐 수 있는 중심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욕망이 떠오르는 순간 그것을 해독하기 위한 실용적 틀이 있습니다. 3가지 수준. 감각, 이야기, 상징. 감각. 당신의 몸에서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디에서, 어떤 압력으로, 어떤 리듬으로, 어떤 온도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즉시 그 감각 위에 얹히는가? 이것이 일어나면 나는 마침내 선택될 것이다. 또는 이것을 놓치면 나는 영원히 혼자가 될 것이다. 또는 이것은 위험하다. 나는 그것을 통제해야 한다. 상징,
당신이 그 이야기를 따르지도 억누르지도 않을 때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고자 하는가? 각 수준에서 60초 동안 머물며 하나도 건너뛰지 마십시오. 얼마나 자주 상징이 이야기에 반대되는지에 놀랄 것입니다. 몸은 열로, 마음은 협상으로, 영혼은 방향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어떤 목소리를 벌하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모두를 듣는 것입니다. 네 번째, 통합되고 더 지혜로운 가 나타날 때까지. 이 능력을 훈련하기 위해 아침과 저녁에 의식을 세우십시오. 아침에 휴대폰을 잡기 전에 일기의 2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 나는 은밀히 누구나 무엇을 쫓고 있는가? 그리고 대신 내가 구현하기 위해 선택하는 자질은 무엇인가? 인정이라고 쓰면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통제라고 쓰면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흥분이라고 쓰면 의미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자질을 동그라미 치고 그것을 입증하는 행동을 정고 이전에 계획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 동안 가장 강렬했던 3가지 내적 끌림을 기록하십시오. 한 사람, 한 이미지, 한 기억, 한 상황에 대해. 각 경우에 실제로 찾고 있던 자질을 기록하십시오. 안전, 자유, 새로움, 강렬함, 친밀함, 인정, 헌신, 자기결정. 그런 다음 내일 그 필요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쓰십시오. 이 실천은 욕망을 강박에서 대화로 바꿉니다. 되풀이되는 환상에 특히 주의하라. 그것들은 부끄러운 우연이 아니라 암호화된 요청이다. 그것들을 판단하거나 무심코 살아내는 대신 질문하라. 그 안에서 네가 맡는 역할은 무엇인가? 추격자, 추격당하는 자, 구원자, 구원받는 자, 지배자, 지배받는 자, 보이는 자, 보이지 않는 자. 어떤 감정이 장면을 압도하는가? 숭배, 위험, 용서, 힘, 안도, 깨달음. 어떤 환경이 반복되는가? 숨겨진 공간, 공개적인 순간, 먼 장소, 문턱, 의식, 재회, 고백. 각 요소를 인간의 필요로 번역하라. 어쩌면 공개성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으려는 욕구를 의미할 수 있다. 어쩌면 위험은 네 영혼에게 너무 길들여진 삶을 상징할 수 있다. 어쩌면 구원은 힘을 원하는 너의 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 필요를 의식적으로 인정하면 환상은 힘을 잃고 변모한다. 그것은 더 미묘해지고 더 인간적이며 너의 진정한 가치와 더 조화를 이루게 된다.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자. 도덕 없이. 가치는 네가 따르는 규칙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 있는 영혼의 형태다. 욕망과 가치가 함께할 때 너는 명확하고 살아있고 깊이에 열려있음을 느낀다. 그것들이 서로 충돌할 때 너는 분열됨을 느낀다. 잠시 황홀하지만 곧 공허하다. 간단한 2칼럼 연습을 하라. 왼쪽에는 조화된 욕망의 신호, 뿌리내린 흥분, 확장된 주의, 고요한 호흡, 자라는 호기심, 시간이 사라지지 않고 깊어진다는 느낌. 오른쪽에는 잘못된 욕망의 신호, 터널 시야, 내적 흥정, 행위에 대한 수치심, 숨고 싶은 욕구, 진실 대신 인정받으려는 충동. 이 목록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라. 매혹이 나타날 때 그것으로 점검하라. 큰 이론을 기다리지 말고 내 몸의 정직함을 신뢰하라. 창의성은 에로스의 반대가 아니다. 그것은 더 긴 주의 지속 시간을 가진 에로스다. 네 사랑의 삶이 단조롭거나 혼란스러워 보인다면 내 창조적 삶을 보라. 너를 방문하는 이미지에 형태를 부여하는가? 시작한 것을 끝내는가? 너 자신의 목소리를 감히 사용하는가? 창조적 형태를 찾지 못하는 욕망은 모든 것을 관계로 해결하려 한다. 창조적 행위로 길러지는 욕망은 관계 안에서 관대해진다. 그렇게 살기 위해 예술가일 필요는 없다.
단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도록 부르는 일상의 실천이 필요하다. 아이디어를 말로, 의도를 구조로, 비전을 계획으로, 약속을 경계로, 진실을 대화로. 네가 그것을 할 때마다 욕망이 가르치는 것을 바로 하는 것이다. 네가 찾는 것이 네 자신이 된다. 마지막으로 힘과 다정함, 종종 갈라지는 두 극. 많은 이들이 에로틱한 에너지를 지배하거나 사라지기 위해 사용한다. 다정함 없는 지배는 부서지기 쉽다. 힘없는 다정함은 고갈된다. 너의 욕망은 네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보여준다. 만약 네가 늘 서두르고 인상 지우고 정복하고 공연한다면 부드러움을 연습하라. 더 천천히 말하고 침묵을 견디고 침묵이 작용하게 두고 가정하지 말고 질문하라. 반대로 네가 적응하고 달래고 지나치게 많이 주려는 경향이 있다면 힘을 연습하라. 명확한 경계를 말하고 사과 없이 필요를 이름 붙이고 타인의 실망을 견뎌라. 힘과 다정함이 같은 신경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 욕망은 신뢰할 만해진다.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낀다. 더 이상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을 존재로 준다. 영성과 성이 같은 문장에 속하는 이유가 있다. 둘 다 합일에 관한 것이다. 합일은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붙들 수 있는 의식의 장안에서 만나는 것이다.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성적 욕망은 두 세계가 맞닿는 경계에서 깨어있도록 가르친다. 본능과 통찰, 물질과 의미, 나와 비나. 네가 그 경계에서 깨어있을 수 있다면 삶은 더 풍성해진다. 너는 더 이상 끊임없는 절정을 쫓지 않고 지속적인 깊이를 기른다. 깊이는 고요하다. 그것은 네가 느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는 기쁨이다. 이제 서약을 추가하라.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너의 척추를 강화하는 내적인 서약. 가능하다면 큰 소리로 말하라. 나는 나 자신을 버리기 위해 내 욕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일을 통제하기 위해 내 욕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욕망을 나의 되어감을 전하는 전령으로 대할 것이다. 이 서약은 감옥이 아니라 집이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피할 수 없이 어길 때 모든 인간처럼 수치심에 빠지지 않는다. 돌아와서 수리하고 성찰하고 정죄한다. 각 귀화는 너의 진실성을 농축시킨다. 각 수리는 너의 연민을 깊게 한다. 각 성찰은 너의 명료함을 날카롭게 한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네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느낄 것이다. 너의 욕망은 더 이상 구걸하는 의미에서의 굶주림이 아니라 건설하는 의미에서의 굶주림이다. 아마도 네가 묻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지? 끌림이 진짜인지. 질문을 뒤집어라. 이 끌림은 내게 어떤 진실을 요구하는가? 그것이 내게 필요를 부정하게 하거나 가치를 왜곡하거나 경계를 희생하게 한다면 그것은 네 갈망을 자기 배신으로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반대로 그것이 내게 더 정직하고 더 현존하며 더 용감하고 더 인내심 있고 더 명확하고 더 살아있게 되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내 갈망을 성장으로 지불하길 바라는 것이다. 첫 번째 길은 비싸고 공허하며 두 번째는 힘들지만 의미 있다. 내 몸은 그 차이를 안다. 그리고 더 자주 들을수록 더 빨리 느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실천. 7일간의 주의 단식. 내 신경계를 줄로 잡고 있는 사람이나 플랫폼을 강박적으로 확인하지 말라. 보는 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주의가 신성하기 때문이다. 그 7일 동안 매일 3가지의 주의를 돌려라. 창조의 행위, 진실의 행위, 아름다움의 행위. 창조는 단락을 끝내거나 계획을 스케치하거나 공간을 되찾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진실은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거나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아름다움은 내 감각들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환경을 꾸미는 것. 내 정신을 먹여 살리는 페이지를 읽거나 세상이 다시 내 피부를 만질 때까지 이어폰 없이 걷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7일 후에 다시 내 욕망을 점검하라. 그것은 더 조용하고 동시에 더 강력해져 있을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문장으로 말할 것이다. 네가 이렇게 살 때 욕망의 얼굴은 변한다. 그것은 더 이상 너를 끌고 가지 않고 너와 대화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더 이상 구원을 약속하지 않고 계시를 가져오기 시작한다. 너는 여전히 놀라고 감동하고 때때로 흔들릴 것이다. 그것은 삶의 일부다. 하지만 더 이상 파도에 무력하게 떠다니지 않을 것이다. 너는 키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 키와 함께 섬세한 권위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권위. 나는 다른 이에게서 나의 정체성을 끌어내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온 존재를 만남의 지점에 가져와 이 만남이 나의 되어감의 다음 단계를 내게 무엇이라 드러내는지 읽기 위해 여기에 있다. 이제 네가 이것을 읽는 동안 스스로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아마도 내 호흡이 느려졌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을 것이다. 네가 아직 지나지 않은 문, 네가 미뤄온 대화, 네가 자신과 흥정하고 있는 창조적 위험. 이 이미지는 너의 다음 과제다. 욕망은 너를 문턱까지 데려왔다. 너의 의지가 너를 그 너머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충분히 깨어있어 이 전환의 떨림을 가슴에서 느낀다면 매번 통합의 길을 선택할 때 나타나는 소명을 알아볼 것이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기다림을 멈추고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그 부인할 수 없는 감각을